네, 선 변호사님, 예. 그러면 이번에는 참 조국 장관이 지난해에는 1년 내 온 나라를 아주 그냥 뒤집어 놓더니 올해는 추미애 장관이 온 국민들의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어쩔 수 없이 퇴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추미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24일 법원 결정 이후 침묵을 꼭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27일 저녁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토끼가 있는 것 아닌가, 아직도 또 미련을 못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아주 짤막한 입장문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예. 이번에 이거 한 줄짜리로 예. 올리는데 추미애가요. 예.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예.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 그날이라는 게 뭘까?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검찰 개혁 아닌가 싶어요. 예. 검찰 개혁이 쉽게 오지 않으면 알았어도 또는 이 검찰 개혁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런 게 의미 같은데요. 뭐 어떤 뜻인지 저는 검찰 개혁으로 이게 읽히는데 문제는요. 추미애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게 저번에는 이제 제가 추미애 그 논평할 때 토사추팽, 토사구팽 이야기 했잖아. 네. 근데 이번에 토끼 사냥도 못했잖아. 토끼는 펄펄 살아버렸죠. 토끼는 이게 두 번이나 살아났잖아. 두 번이나. 자기가 이제 직무배제한 걸 조미연 판사가 살리고, 그 다음에 2달 정직했더니 홍순욱 판사가 살려버렸잖아. 토끼는 못 잡고 혼자 이게 그 쌍기 가지고 팽당하는. 추미애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에 가장 이게 그 패배자 있잖아. 추미애고. 그 다음에 그 오히려 이제 그 문재인이까지 사과하게 만들었잖아요. 추미애가 제대로 2달 정지 그것도 못하는 바람에 문재인이가 사과는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사과도 뭐 사과답지도 않은 사과죠. 예. 뭐냐면 이게 뭐 결과적으로 인사권자로서 죄송하다. 이 말은 이게 결과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뭐 자기가 이게 진행한 거는 다 과정이나 의도는 다 좋았는데 결과가 뭐 좀 안 됐다 이런 뜻이고 또 이게 인사권자로 미안하다는 말은 자기가 아무것도 주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인사권자로서 미안하다. 이게 사과입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사과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사과고요. 근데 어떻든 추미애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한 거죠. 벌써 이게 토끼도 못 잡고 자기는 이게 팽당하면서 그다음에 주인한테 문재인한테 어떻든 사과까지 하게 만들어 버렸잖아. 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무 게 얻은 것도 없이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추미애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장 큰 패배자가 추미애다. 이래 봅니다. 추미애가 시인들을 많이 소환을 했는데 15일에는 264 절정을 가지고 자기 소회를 밝혔고 16일 그러니까 그날 사의 표명을 했죠. 청와대 가서 윤석열 2개월 정직 결정 보고를 하면서 그때는 정호승의 산산조각 자기 미래 운명을 예감은 하기는 한 것 같아요. 산산조각 나는 거. 그러나 자기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꿈꿨다. 또 하얗게 밤을 지샌 국민들에게 바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27일 저녁에 나온 아주 한 줄짜리 입장문을 보면은 추미애는 역시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르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우선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국민들한테 많은 고통과 어떤 좌절과 여러 가지 이렇게 주었으면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자기 소회를 밝혀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자기의 그런 그 무책임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가 동부구치소에서 지금 몇 명입니까? 541명인가가 이렇게 창궐하는 그런 상황을 빚었고 더군다나 법무차관 또 이용구까지도 운전기사 이 폭행 사건으로 얽혀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지 도끼만 있게 품어대면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박사님이 이제 그 시를 이용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 좀 계속 하려고요. 의지를 드리는 게 264의 절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검찰개혁은 이제 그 한낱
햇빛에 사그라드는 아지랑이가 아니고 강철로 된 무지개처럼 굳건하게 검찰개혁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근데 문재인이가 70분 동안 면담하면서 야, 좀 그만해라. 좀 이게 그만해라. 이러니까 사의 표시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그 아까 정호성 시인처럼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뭐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산산조각 시를 인용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저는 시를 이번에 글 보니까 신문 있잖아. 신문. 네, 상록수. 예, 상록수. 그 시 보면 이제 그날이 오면 이런 시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네. 그날이 오면 이게 광복이거든요. 예.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춤을 추고 한강물이 뭐 흐르고 노잖아. 아, 예, 그렇죠. 그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날이 자꾸 온다니까. 예. 시문. 거기서 이게 힌트 얻어가 뺏겨가지고 또 이제 그 뭐 그날이 꼭 와야 된다. 표절을 잘하네. 예. 이런 시 같은데요. 결국 제가 추미애 그 최근 행태를 보면 한 단어로 산산조각이 있는데 추미애는 이제 그 세 가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세 가지를. 아, 그래요? 첫째는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산산조각 냈어요. 예. 추미애 이제 끝났어요. 자기 자신을 산산조각 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권을 산산조각 내버렸어. 예. 추미애 때문에 지지율이 36 콘크리트를 이게 완전히 부순 게 추미애입니다. 예, 그러네요. 옛날에 노무현 탄핵부터 김경수 구속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산산조각 낸 게 추미애 두 번째 냈죠. 그다음에 추미애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산산조각 냈잖아요. 지금 이게 추미애 때문에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모적으로 그러니까. 분열 대립 싸웁니까? 예. 이게 대한민국을 산산조각이 추미애예요. 따라서 저는 추미애의 그 행태는 자기 자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까지 산산조각 난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추미애는 조용히 자성 반성하면서 정기한테 해야지. 또 이게 뭐 총리니 서울시장이 어둡지 않게 이런 이제 그 헛된 꿈을 버려야 된다. 이런 봅니다. 지금도 이 총리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사의는 표명했지만 완강하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버텼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추미애가 이제 문재인한테 대들고 뭐 아니 내가 이렇게 욕 어제 먹고 단독 보도 보니까 섭섭하다. 예. 그러면서 이게 뭐 총리를 요구했다는 건 옛날에 보도도 좀 된 적이 있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추미애 뭐 제가 그냥 뭐든 정기한테라고 했지만 제 순수한 마음은요. 추미애가 근데 이거 저는 서울시장 너무 제일 좋겠어요. 그러면 서울시장. 왜냐하면 근데 이게 당내 경선에서 되겠습니까? 모르죠. 아까 대개뭐 3.1% 지지 있잖아요. 3.1%. 예. 근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희 자유우파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일 저는 유리한 사람 있잖아요. 제일 유리한 필승 카드가 1, 2가 추미애고요. 그 다음에 2등이요. 저는 임종석이라고 봅니다. 예. 임종석이가 이제 슬슬 몸풀고 있잖아요. 예. 이제 빅맨이 넣어야 된다고 자기가 빅맨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임종석이가 넣으면요. 옛날에 성동구에서 제 친구 김동성이한테도 한번 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은평구에 강병훈이한테도 은평구에서도 경선 졌잖아요. 예. 임종석이가 표가 없어요. 임종석이는 이게 북한 가면 최고위를 할 거야. 북한에서 인기 좋아. 임수경이하고. 북한 가면. 근데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서 임종석이가 서울시장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1위 추미애, 2등 임종석. 이런 사람이 넣으면 되고요. 근데 실제 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걱정하는 게 그 정세균. 만약에 정세균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체급 낮추고 가는 거. 예. 옛날에 당대표 하다가 산자부 장관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의장하고 총리 했죠? 총리에다가 그거 뭐 체급을 다 낮추고 가잖아. 서울시장 나가면은 뭐 그러니까 이번에 대권 노리다가 또 서울시장 나오면 체급 낮춰오는 게 정세균의 특징은 체급을 낮춰 나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네요. 옛날 대표하다가 산자부, 예. 의장하다가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 그 다음에 대권 노리다가 서울시장. 근데 정세균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세균 만만.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이거 추미애가 좀 꼭 녹이를 이런 바람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동부구치소 사건에 대해서는 추미애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부분이야말로 추미애 아주 자기의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죽이느라고, 그 찍어내느라고, 그 시기가 그렇게 돼야 있지 않습니까? 징계,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냥 간과해버린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요, 페이스북에 글을 엄청 썼잖아요. 예. 근데 이 코로나 글 한번 쓴 적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뭐 지시 내렸다는 얘기도 나와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이 동부구치소의 코로나가요, 11월 27일,
저번 달이죠. 예.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예. 누구냐면 이제 그 교도소에서 왜 그 출정할 때 재판하다 보면 이게 재수자들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이제 그 출정 교도관이라 하거든요. 처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막길에 번져 나갔잖아요. 근데도 재수자들 아까도 말했지만 마스크 하나 없이 그다음에 언론 보도는 오히려 트럼한 것 같아요. 보도를 할 수가 없죠. 거기서 발표를 하지 않으면 언론이 뭐 구치소까지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제 기준으로 재소자가 이제 이거 498명, 아유, 참. 직원이 22명, 그다음에 직원 가족이 또 21명 있어요. 예. 이게 단일 시설로 우리 신천지부 단일 시설 최고입니다. 541명이. 근데 그 중에 뭐 400명을 청송교도소 독방으로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송교도소. 예. 그렇다네요. 근데 이 책임을 교정본부는 법무부에 직접 소속 아닙니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외청입니다. 독립된 외청이에요. 근데 이 교정본부는 법무부의 하나의 부서입니다. 예. 그럼 이게 책임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추미애 아닙니까? 추미애 아닙니까? 윤석열 찍어내기 10분의 1, 100분의 1만 코로나에 관심가 있으면 이리 됐겠습니까? 지금 뭐 어느 나라에도 이런 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특히 늘 걱정을 했잖아요. 교도소 같은데 밀집된 환경에서 코로나가 걸릴 경우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해갖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전해도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용구가 갔잖아요. 차관이니까. 갔다고 이게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나다시피 온 거 아닙니까? 무대책으로. 아니 이용구는 이게 자기가 지금 구속되게 생겼는데 자기 코가 석자인데 대책이 뭐 들어오겠어요? 그럼 추미애를 왜 안 갔냐 말이에요. 이용구를 보내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이번에 전에 뭐 무슨 소년원인가랑 가서 또 세배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이게 추미애한테 구상권 행사하든지 진짜 아주 이게 그래요. 책임을 진짜 물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재소자들이 추미애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자기들이 관리를 잘 정부가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책임자가 추미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지금 오후 2시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추미애가 거기 이제 참석을 함으로써 오늘은 공수처장이 추천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추미애는 금명간 일단 사표가 수리될 것 같은데 공수처장도 추미애가 뭐 이렇게 추천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되나요? 이게 이런 걸 보고 저는 제가 옛날에 감동 깊게 본 영화 중에 그 떠날 때는 말없이 이런 데 영화 있었거든요. 예. 정말 이게 떠나는 마당에 하루 전날까지 저는 이런 거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옛날 조국이 있죠. 예. 조국이가 떠나는 날에 그 대검이 그 한동수 감찰부장 아까 애완견 3명 제가 안락사 시키게 된다는 애완견이잖아. 예. 조국이가 이제 법무부 장관 떠나는 날 한동수를 임명해가지고 아 그때 문재인이가 그날 제가 했잖아요. 근데 추미애가 지금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예. 내일 되면 이게 사표 수리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 떠나는 때까지 국민 밉상처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게 그 광인 미친 짓 악역 이걸 하고 떠나는데요. 이번에 공수처가 이제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5명 찬성으로 바꿔버렸잖아요. 5명 찬성으로. 예, 예. 이 말은 이제 야당 위원회 비토권을 없애버렸죠. 그러면 이제 그 추천한 사람들은 옛날하고 똑같거든요. 옛날에 그 5표 받은 사람이 2명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5표 받은 사람이 변협에서 추천했던 이제 그 김진욱 헌법재판소 그 연구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전현정이잖아요. 추미애가 추천했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추천한 전현정이잖아요. 그럼 이게 2명을 오늘 5표 또 얻으면 2명 올리면 문재인가 누구 임명하겠어요? 그럼 이게 문재인가 또 전현정 임명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말이 되느냐? 제3의 인물 내놓는다는 뭐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추천 안 받기로 했거든요. 기존의 사람 가지고 표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현정이가 되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추미애가 추천한 사람이 초대 공수처장이 된다.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러 군데 편지를 썼어요. 예, 그랬대요. 그 2명 빼고 민주당 추천한 특히 저는 이제 그 법원에서 놓은 조재현 법원에 조재현 그다음에 그 대한변협 회장이 잘해야 돼요. 이찬희 있잖아요. 이찬희. 그 양반이 이 형이 제가 뭐 저는 워낙 20년 전부터 제가 형 동생 왜 그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유치원 동기부터 친했거든요. 따라서는 이찬희 변협 회장이나 조재현의 법원행정처장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중심을 좀 잡아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저도 간곡히 드립니다. 추미애가 세탁소집 둘째 딸 아닙니까? 그렇게 둘째 딸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입신 출세를 했는데 5선 의원을 지내고 당대표, 법무장관까지. 그런데 정치를 25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 바른 정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호성 시인의 산산조각처럼 정치 인생 자체가 개인의 어떤 야망이랄까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빚은 것 아닌가. 좀 소회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결국은 근데 이거 추미애는 근데 김대중 DJ, 김대중 대통령이 세탁소집의 딸이니까 깨끗하게 대한민국 한번 세탁해봐라. 이래가 정치에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예, 그랬죠. 그런데 그 세탁기를 돌리려면요. 전부 이게 깨끗한 물로, 깨끗한 수돗물로, 깨끗한 물로 이게 세탁물을 돌려야지 세탁이 되죠. 근데 추미애처럼 구정물로, 똥물로, 구정물로, 똥물로 세탁기 돌리면 옷이 더 더러워지죠. 저는 이렇게 추미애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제가 추미애 그 이야기하면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항상 이 문재인이는요. 꼭 이 개각하면 더 나쁜 사람들로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김현미가 물러나니까 변창흠이가 왔잖아요. 변창흠이가. 그럼 이게 조국이는 양반이지. 조국이 물러나니까 추미애가 왔죠.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제가 보기에 박범계가 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좀 사투리 쓰다 보니까 박범계 있잖아요. 원래 이름은 겨에다가 이죠. 소병철 뭐 민주당 의원도.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박범계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뭐 누군 지켜봐야 되지만 소병철도 있고 근데 인하대학 김인혜도 있고요. 후보는 있어요. 근데 박범계는 저는 왜 나쁘다 보느냐면 윤석열 총장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잖아요. 네, 동기도. 근데 나이가 3살 어려가지고 형령하면서 옛날에 2013년에 국회에서 윤석열이가 그때 국가정보원 댓글 때문에 자천됐잖아. 예.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박범계가 성렬이 형이라 하면서 형처럼 이게 그 의인 있잖아. 의로운 사람. 의인이 핍박받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성렬이 형 이러면서 이게 했잖아. 예. 그런데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윤석열이가 반대로 돌아서니 예. 이번에 국회 봤죠. 예. 당신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 아니냐. 얼마나 이게 몰아붙였습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총장이 뭐라 했어요. 의원님 전에는 저한테 안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말까지 기억나시죠? 네. 아니 개도요. 개도 이게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고 한 번 도덕은 영원한 도덕인데 개도 이게 주인을 바꿔 모시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 박범계는 뭐냐면 이게 그 윤석열이가 자기 편일 때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성렬형 하더니 지금 이게 정권 수사한다고 선택적 정의를 그래 몰아붙이는 이런 사람에게 또 정의를 관장하는 정의를 담당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 되면 되겠느냐. 이 점을 제가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아, 참, 그러네요. 진짜. 추미애 조국, 추미애에 이어서 세 번째. 그 전에 이제 박상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번째 법무장관. 박상기는 존재감이 없죠. 정말 제대로 된 괜찮은 분이 오셔야 할 텐데 진짜 파출소 지나니까 경찰서 나타난다고 그런 꼴이 되면 이번에 국토부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변창흠 얼마나 지금 말이 많습니까? 예, 박범계 의원이 뭐 판사 출신이고 법사에서 오래 있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행태를 보면은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참 추미애 장관의 행태를 보면은 욕망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이렇게 날뛰었지만 결국은 그 불에 본인 스스로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곤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동안 윤석열 그리고 추미애 간의 갈등. 사실은 뭐 추미애가 일방적으로 윤석열을 패대기 치고 뭐 이렇게 두들겨 팼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차기 법무장관이 와서는 정말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